지닌 좋은 산이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진리를 중히 여기시어 네, 스튜디오에는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태로 비판한 시무 7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공지된 지 딱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을 채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2일 작성돼서 비공개 논란이 있었는데 27일 날 오후에 공개되고 오늘 낮 12시 30분 기준으로 33만 명이 이 상소문에 동의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이런 호응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12일 날 사실은 이 작성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공개된 게 아니고 한 15일 만에 비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공개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청와대에서는 뭐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워낙 이 상소문 자체가 쓴수를 담고 있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조목조목 현 정부에서 이제 뼈아프게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건 굉장히 거꾸러운 그러한 뭐 청원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가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문구를 썼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상황을 굉장히 빗대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뭐 지지도 받고 있고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작성자가 누구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평론가님 뭐 앞서 얼핏 짚어주시긴 했는데 청와대에서 왜 보름 동안 비공개 처리를 네, 했잖아요. 근데 뭐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됐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긴 네. 한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비공개 처리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공개 처리는 지난해 3월에 이 청원 시스템에 도입이 된 방식이에요.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욕설이라든가 비방 그리고 또 중복된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한 이슈에 대해서 쭉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럼 이게 문제는 너무 혼란하니까 그러면 사전 동의 100명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은 비공개 상태에서 4만 6천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해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해당 게시물의 URL을 예. 쳐서 들어가면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일부에게 전면 공개가 돼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비공개 상태에서는 그럼 사전 동의를 100명 채워라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조금 길었어요. 보름 정도. 그리고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이 조회수가 늘고 있고 동의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어제 제가 20일만 넘은 걸 봤는데 오늘 벌써 30만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을 넘기면 청와대가 또 답변해야 되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 보름 정도 비공개로 이제 처리했던 것이 혹시 이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껄끄러웠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당연히 아니라는 입장이죠. 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이 나라가 폐하할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할 것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또 무릇 정치란 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 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입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무라는 게 당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뭐 이런 뜻의 시무라고 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시무 6조를 이제 그때 선조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10만 양병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일본이 왜군이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만 굴 양성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그 건의를 무시했죠. 바로 그 이에 우리가 침탈이 됐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도 시무 28조가 있었고요. 또 신라시대에는 시무 10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가 해결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시무를 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조라는 거에서 이제 모두 의미를 담아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의 탄핵으로 해서 세운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못했던 소통 어떻습니까? 4년 지났는데 잘 돼간다고 느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좀 많아졌습니까? 부동산 문제, 내 집 마련 좀 잘 되어 가십니까? 자,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이렇게 4년이 됐는데 바뀐 게 뭔가, 내 삶이 지금 좀 더 나아진 게 뭔가 하는 걸 보면 자, 최근에 검찰과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편가르기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결국 국민의 삶이 너무나 막혀 있는 거죠. 물론 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동의를 한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너무나 어떤 풍자와 유머를 섞어서 한 이야기에 굉장히 좀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최근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시청률이 안 나와서 없어졌지만 코미디언들 이야기를 보면 뭔가 현 정치권에 대해서 풍자를 하면 바로 어떤 면에서 몰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면 바로 하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개그 프로가 우리가 공중파에 사라졌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풍자도 할 수 없는 개그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속 시원한 이야기가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앞서서 누가 썼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필력이 대단한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 그 일부 문단의 앞글자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읽어보면 함께 보실까요? 현미, 해찬, 미애, 조국, 현 여권 지도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좀 의도한 것 같아요. 여권 지도부 중에서도 뭐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뭐 저게 나오지 않고요. 가장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4명을 이제 콕 집어서 어떻게 보면 운율을 맞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이행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네요. 드는데 네. 이 이행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현 상황에 맞게 굉장히 문장을 좀 꼭 집어서 이걸 적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이제 본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은 미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런 뭐 서생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 상당히 어떤 문학적인 측면이랄지 언어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도 일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상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에 주로 상소문이 있었고 그 이제 상소가 무엇인지 본질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치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약간 상당히 일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뭐 먼지 같은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어떤 필력이랄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정치적인 시사랄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시무 7조를 올린 청원자가 진인, 조은산 이런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24일 날 새로운 청원 올렸다고요. 네, 그건 이게 또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이제 뭐 시무 7조 가장 이제 이 회자가 되고 유행이 된 그러한 이제 청원 외에도 여러 가지로 올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김현미 파직.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을 좀 교체하라 이런 요구일 수 있겠죠. 예. 또 좀 굉장히 재밌는 제목은 다치킨자 규제론 이런 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흔히 1인 1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걸 이 1가구 1주택에 빗대서 여러 마리의 치킨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주택에 이제 비유한 풍자예요. 그런데 시무7조가 유명했지만 뉴노멀이라는 게 올라왔는데요. 뉴노멀. 예. 뉴노멀 시대에 이게 세 자리를 내가 천거하노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천삼석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세 자리가 아까 잠깐 이니셜이 세로로 나왔지만 자, 신김현미를 여기서 신은 신하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는 붕어를 쓰시옵소서. 동물입니다, 동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강한 비판이라고 봐야 그렇게 되겠죠. 봐야겠네요. 네. 근데 또 신추미애를 파직하시옵고 그 자리에는 개를 쓰시옵소서. 이런 네. 얘기는 좀 이제 이게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세지만 세 번째가 좀 약간 흥미로운데 신노영민을 파직하시어 진인 조은산을 쓰시옵소서. 본인을. 마지막에는 본인을 스스로 예. 그러네요. 선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뭐 앞서 내용도 짚어봤는데 처음 왜 시무7조는 보름 만에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한 나흘 만에 재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지금까지 한 4번의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청와대가 이걸 좀 뒤늦게 이 본래 글을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빨리 이제 올린 것 같은데, 그만큼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또 비서실장 이 사람들은 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 바뀐 게 없다. 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계속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부딪히다 보니까 국민들 편가르게 하다 보니 해야 된다. 또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를 좀 기용해라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예.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저도 이게 쭉 글을 읽어보면 이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이게 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상소문 형태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신 분이 아니면 그렇겠네요. 사실 이런 류의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운율을 맞춰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미네르바의 봉인가요? 그 어떤 그분이 굉장히 경제 문제를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졸인 분이 그 글을 올려서 굉장히 그때 한번 쇼킹한 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 내에서 정말 제야의 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무슨 글이 올라올지 또 한번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를 하고 또 운율을 맞추고 역사에 대한 또 인식도 굉장히 깊은 것 같고 보통뿐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39살 가장이다 이렇게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글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그냥 박봉 월급쟁이다. 그 진인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진인은 먼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사판 전전을 했고 그래서 현장의 먼지 처지와 내가 닮아서 진인이라고 졌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본인을 숨기기 위해서 낮추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이제 지인, 이제 먼지 같은 사람, 그 사실도 이게 예사롭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 이야기는 총각 때 공사장을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연이라든지 먼지 같은 걸 흩날리고 그래서 어렵게 일했기 때문에 진인이라는 그런 호를 썼고 조은사는 그래서 이제 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호나 필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호나 필명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쓰는 그런 또 처지는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천에 거주했고 두 아들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저런 내용,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전 보수 아니야? 보수 아니면 극우 보수로 상당히 치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자체는 뭐 이 글 자체를 굉장히 충심에 의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그게 본인의 어떤 실체가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워낙 SNS를 많이 하고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기 뭐 2단계, 3단계 가면 다 그 뭐 신상털기라고 하잖아요. 뭐 최근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실력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평론가님 결국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치무 7조 상소문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뭐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상소문을 받아들여 국토부 장관, 뭐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겠다 이런 이 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심경,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우리 역사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수를 올려가지고 그 상수를 받아들인 적을 저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소문 내용 자체가 현 정부가 계속 장관이 뭐 국회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 아니면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과 인터뷰했던 이런 내용과는 굉장히 정반대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현 정부는 모든 것은 잘 돼가고 있다. 그리고 안 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소문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